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현재 원주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원주와 횡성이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1,2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열탈지는 수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고요.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정치 이슈 점검해보고요. 원주 기후변화 대응교육 연구센터에서 2024년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만경대산 자연휴양림에서 만경대산 자연휴양림 그 시원한 여름이라는 주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8월 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용카드사의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집단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긴급 경영자금 2천억 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해 도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는 소비자와 중소상공업체 등 전체 1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화천댐 물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은 강원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견뎌온 지역사회와 한 차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원주시 흥원면의 한 원룸 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7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에 갇혀 있다는 내용의 시건 개방 요청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뒤 화재를 확인하고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정치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체제로 새 진영을 짜면서 강원도 여권의 정치 지형도 어떻게 변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당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도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지난달 23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큰 지지율로 한동훈 후보를 새 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체제가 좀 출범한 지 한 열흘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 이른바 친윤석열계가 다소 포진한 강원 여권이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행보에 나서서 강원 정치 지형 변화에 좀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주의 박정아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첫 당직 인선에서 대표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데 이어서 또 다른 도내 여권 의원의 당지도부 입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도내 여당 의원들은 그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의 당권 안정화와 화합을 강조하면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그 당의 중진인 그 강릉의 그 오선 의원, 그 권성동 의원은 어제 그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정 의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야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한 그 속초인재 고성 양양의 삼선의 이양수 의원도요. 한동훈 대표 체제의 그 후임 정책위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 때가 아니다 이렇게 고사는 하고 있는데 좀 춘천 연고인 한 대표도 강원도 사람이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밝혀서 언제든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또 향후에 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그 홍천 행성 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은요 오늘 그 한동훈 대표와 오찬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는 한 대표와 박정아 의원 또 향후에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 비대위원들이 참석해서요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한 조언이 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그 제가 유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오늘 그 오찬 자리에서 깊은 얘기는 좀 할 수 없지만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좀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조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그 한동훈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에도 도내 여당 의원들의 당내 지휘나 역할은 역시 그 개파를 떠나서 비중 있는 활동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한 명이 원주의 박정하 의원인데요. 중앙당에서는 한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지역에서는 도당 위원장을 맡아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주의 박정하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동훈 대표 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매일 아침 그 원주에서 국회로 출근하면서 당 안팎의 좀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한 출범한 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어쩌면 아직까지는 좀 새로운 출발이라든가 변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지금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새 지도부 구성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 현역 의원이 아닌 그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이 재선에 그 박정하 의원에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만큼 활동 반경도 국회 안팎으로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박 의원은 그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통해서 당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에서 좀 대변인 출신다운 정무 감각이 돋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정하 의원은 또 그 중앙당 당직자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요. 지난 6월에 그 도당위원장으로 재선임되면서 지역 내 활동도 좀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장 2026년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도당의 선거 준비 체제를 갖춰야 하고요. 또 주로 그 주말 시간대에는 지역구인 원주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 현안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강행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쁘겠네요. 원주의 박정하 의원 소식 살펴봤고요. 또 현재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사격 황제로 불린 춘천 출신의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올림픽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춘천 출신의 그 진종호 의원은요. 그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올림픽에 지금 5회 연속 출전해서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을 시작으로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사격 종목 역사상 최초로 3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스포츠 스타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그 진 의원은 이번 그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그 지상파 방송의 특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리고 중계하러 간 거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의 글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진종호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을 하고 개인의 인격을 묵살하고 있다. 올림픽 영웅을 격려하기는커녕 상세한 중계 해설을 두고 여야 대립 상황으로 포장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 시국에 외국 나가서 그 신나 있는 진종호를 상상하나 본데
실제로는 국회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방송사에서 중계하고 있고 국회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 프랑스 현지에서 해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송사에서 화면을 보면서 중계 중인 것을 언급하면서 올림픽 해설에 대한 좀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특례 규정이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2차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여전히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3차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르면 좀 이달 중에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는요, 상속세 폐지 또는 감면, 그리고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과 국제학교 설립,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또 석회석 폐광지 개발 사업 지원이나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등 그동안 지자체 사업으로 전례가 없는 정책이 상당수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재 별도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를 한 팀으로 묶어서 치르는 이른바 런닝메이트제, 이걸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서 실제 법안에는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과를 방문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발의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차 개정안 초안은 현재 70개 과제, 1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제화 과정에서 좀 일부 특례가 추가되거나 빠져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제 중에는 조세 감면과 국제학교 설립, 또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 등은요, 현재 정부의 반대 의견이 강해서 통과 여부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2차 개정안까지가 만약에 규제 해소 면에서 좀 성과를 냈다면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좀 초당적으로 여야 공동 발의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법안 심사에 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도는 의원실에서요, 법안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국회에 3차 개정안을 제출해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좀 변수를 꼽으라면 여야가 현재 극심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에 따라서 법안 심사 속도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진행 상황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또 영월 출신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영월 출신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8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보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대표적인 학자이자 연구자이고 또 산학 연계와 이공계 인재 육성에 전념해온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상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공식 재가를 하게 되면 최근 공식 임명된 원주 출신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이어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도 출신 장관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유상임 후보자는 영월 남면에서 태어났고요. 영월중학교 재학 중에 상경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서울대 공과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을 해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홍천행성 영월평창 유상범 국회의원, 그리고 영화배우 유호송 씨, 이분들이 친동생이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제 원주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에서 2024년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탄소중립지원센터 기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해 24년 7월부터 상지대학교에서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와 원주시 탄소중립센터는 어제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에서 2024년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는데요.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는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라대학교 등 관내 3개 지역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돼 지역의 주요 축제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탄소중립센터 박영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 22년 3월에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해서 23년 7월부로 상지대학교에서 지정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이행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을 통해 원주시의 탄소중립 이행 및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탄소중립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원주시 탄소중립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모델 개발, 원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을 통한 조사 연구, 지역사회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원주시 탄소중립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대식 이후에는 어떤 활동이 이어지나요? 네, 작년 상지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상지대학교 탄소중립 서포터즈단과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 콘서트 개최 및 원주시 댄싱 카니발 탄소중립 홍보 부스 운영과 관내 고등학교 대상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을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라대학교와 연합해 총 20명의 서포터즈단이 구성됐습니다. 발대식을 거점으로 정식으로 활동을 이어갈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단은 8월 중순에 운영되는 청년축제를 기점으로 원주시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역 행사에 참여해 원주 시민 대상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운영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 제작 등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또한 원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SG 경영부에서도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단과 이제 활동에 동참해 원주시 탄소중립 확산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서포터즈 1기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 저는 2023년도 작년에도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단에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조금 더 확대돼서 운영한다고 해서 원주시의 탄소중립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실 정말 아예 일절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캠페인 부스 운영을 좀 중점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나 아니면 교내에서 시민들과 또 학생들의 대상한 캠페인 부스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또 탄소중립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좀 되게 쉽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좀 지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4년 전부터 그 뉴스 같은데 좀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막 대기업들 그리고 일반 기업들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뭐 키워드나 뭐 서포터즈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는 거를 봐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주시에서도 그런 탄소중립 서포터즈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뭔가 내가 속한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탄소 중립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꼭 실천해서 원주시가 2050년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에 위치한 만경대산 자연휴양림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만경대산 자연휴양림 그 시원한 여름이라는 주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월 행복한 삶을 주는 협동조합의 민경문 대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만경대산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경대산 자연휴양림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만경대산 자연휴양림은 만경대산을 찾는 이들뿐만 아니라 영월을 찾는 사람들이 묵어가기 좋은 곳으로 2012년 개장에 깔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에 있어 유익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영월군 내에서 차로 20분 정도 달리면 이내 자연휴양림 입구에 도착하고 굽이치는 물길을 따라 완만한 커브길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네. 휴양림은 숲속에 집 14개 동과 산림욕장, 계곡 물놀이장 등 시설을 갖추고 일일 수용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고 여유로운 숲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네. 만경대산 임도를 걸어볼 생각으로 온 이들이라면 휴양림에 자리를 잡고 산을 더 여유롭고 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관광객이 북적대는 곳이 아니므로 마치 숲을 전세낸 듯한 휴양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월군에서 준비한 만큼 시설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도 장점입니다. 만경대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예약에 관련된 사항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무의 푸르름이 절정인 시간에 진정한 휴식을 위한 여행을 찾는다면 만경대산 자연휴양림으로 오시고 그리고 누구나 하루쯤 느리게 걸으며 사색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시면 만경대산 자연휴양으로 향해 볼 것을 권합니다. 네, 그럼 어제부터 시작된 만경대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 프로그램에선 어떤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준비한 그 시원한 여름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정신적 이점으로는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신체적 이점으로는 산림의 활동은 면역력 향상과 혈압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제공하려 준비했습니다. 자연의 소리, 냄새, 시각, 촉각, 미각을 통해 숲의 다양한 감각을 느끼는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은 숲속에서 다양한 자연 요소를 탐색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뇌를 쉬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멍 때리기를 낮에는 폭포수 앞에서 저녁에는 불멍으로 나를 힘으로 다가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산림치유사와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의 명상, 호흡 등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며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네, 멍 때리기 저도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어제 처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아주 참 좋았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맑은 숲, 맑은 아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은 잠시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고 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하고요. 하루를 숲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참가 비용도 알려주시죠? 네. 사전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만경대산 휴양림 산림치유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3-375-8600번입니다.
이용요금 1박 2일에 1인당 8,000원입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어떤 체험을 하길 희망하시는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참가자들은 숲속 산림치유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하늘빛 네. 구역, 숲향기 구역, 물소리 구역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이름만 봐도 참 끌리는 문구들이어서 가서 명상도 하고 힐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 행복한 삶을 주는 협동조합의 민경문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